이제 설치 과정에서 추가한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즉 수도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윌 그룹에 추가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VM1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했었냐면 사용자가 설치 과정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실습을 하면서 JSLE2라는 사용자를 만들면서 그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이 없었죠. 처음엔. 그러니까 VM1의 JSLE2 사용자와 VM2의 JSLE 사용자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VM1에서는 그럼 JSLE2한테 관리자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제 윌 그룹에 소속을 시켰고 윌 그룹에 소속을 시킬 때 누가 실행했냐면 JSLE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 JSLE는 관리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JSLE VM2의 JSLE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자기가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이 아니고 윌 그룹으로 소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윌 그룹에 소속시키기 위해서는 수도얼스 파일을 이제 변화시켜줘야 수도얼스 파일이 아니고 자기의 그 그룹의 소속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M1에서도 JSLE의 그 윌 그룹 소속을 JSLE1이 sudo 명령으로 실행했습니다. sudo user mode 그래서 그 -ag 해가지고 윌 그룹 그래서 이제 JSLE에 대해서 JSLE2에 대해서 줬죠. 그러면 지금 VM2에서는 그게 자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아니고 이제 JSLE2에 대해서 JSLE가 소속시켜줬죠. 추가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JSLE가 관리자 권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사용자는 일단 관리자로 전환을 해버려야죠. 그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관리자 전환을 해서 해야 된다. 직접 할 수 없다. JSLE가 이제 su-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관리자로 전환을 한다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관리자의 패스워드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나서 다시 이제 JSLE 사용자로 돌아오려면 exit 명령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su-로 루트 사용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exit로 빠져나와서 이제 JSLE가 아닌 그 관리자의 권한으로 JSLE가 실행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때는 이제 수도를 즉 할 수 있게 됐고 그때는 자기 JSLE의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한 과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그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를 똑같이 이제 VM2에서도 해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이죠. route-n과 IP route show 명령. 이 결과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포맷이 다르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결국은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트워킹 기초에서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라우팅 테이블에 어떤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이 라우팅 과정에서 즉 데이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고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 거 아니 물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명령어에 대해서 어떤 명령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명령은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항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항목들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지가 이 주소 범위에 있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넥스트홉 그 다음에 갈 곳이 여기다. 여기서 넥스트홉이라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내가 속한 네트워크 안에서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다음 갈 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를 가려면 지금 현재 내 네트워크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뜻이죠. 그게 게이트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ace라는 건 인터페이스 즉 NIC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넥스트홉을 가려면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되느냐 사실 우리 지금 이 VM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ENS160 하나밖에 없죠.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페이스는 없습니다. 어쨌든 ENS160으로 나가서 넥스트홉으로 가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한 줄, 두 줄 있죠. 딱 그 리눅스의 경우에 route-n으로 봐도 두 줄,
그다음에 IP 라우트 show로 봐도 두 줄이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는 결국은 똑같은 정보다. 내용이 뭐 물론 그 약간의 포맷은 다르지만 뭐 컨셉은 똑같다 이거죠. 예, 좀 자리가 모자라는군요. 더 늘려서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0.0.0.0, 0.0.0.0 이게 뭐하고도 같으냐면 여기서의 디폴트와도 같아요. 디폴트.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대신에 디폴트라고 표기한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즉, 뭐 이건 뭐 디폴트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기본이라는 뜻이죠. 기본이라는 건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은 그 나머지라는 뜻이 되겠어요. 즉, 목적지를 특별하게 어떤 주소 범위라고 명시를 한 그런 경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IP 주소 스페이스가 0.0.0.0부터 255.255.255.255까지가 모든 IP 주소 범위죠. 이게 뭐냐면 0.0.0.0, 0.0.0.0이죠. 이게 네트워크 주소, 이게 서브넷 마스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소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주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작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에 의해서 끝 주소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고요. 이게 이제 전체 IP 주소 스페이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92.8.5.0, 25.25.25.0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했지만 192.168.5.0에서 192.168.5.255까지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어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거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었을 때 이 주소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시험에도 나오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요 경로는 이 주소가 목적지인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경로고, 그럼 이건 뭐냐? 이 주소가 목적지인 경로냐 하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럼 이 주소의 범위는 사실 전체 주소이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포함이 되죠? 얘도 이 전체의 일부예요. 그러면 얘도 일로 가면 이 경로를 쓰면 되냐? 즉 얘도 이 경로를 쓰면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특별히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경로를 쓰고 그 나머지 모든 주소, 그러니까 요것이 요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경로라는 거는 요걸 뺀 나머지입니다. 요걸 뺀 나머지. 보통 우리가 그거를 집합을 할 때 여집합이라고 얘기하죠. 여집합. 뺀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뺀 나머지에 대한 경로가 이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로가 여러 개 있으면 뭐 1번, 2번, 뭐 또 있어서 뭐 3번, 4번 이렇게 있으면 이 1번은 주소 범위가 모든 주소지만 사실은 모든 주소를 그 경로로 보내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에 있는 특정 주소 범위에 대한 경로들은 특정 주소에 대한 목적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가 목적지일 때 사용하는 경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지정을 하지 않고 얘네들은 특정하게 지정을 한 거죠. 2번, 3번, 4번은 그냥 그걸 뺀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일단 뭐 지정하지 않으면 그걸 써라. 그게 기본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디폴트. 네,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디폴트라는 말이 따로 특별하게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택되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 상에서도 이제 뭔가 그 주소 범위가 특별히 경로가 있으면 그걸 쓰고 그게 없으면 이 디폴트 경로를 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잘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죠. 예, 이 주소 범위 즉 VMware의 가상 랜에 있는 애들에 대한 경로는 이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외부죠. 외부 결국은 외부에 대해서는 이걸 써라.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VMware의 공유기가 있어가지고 가상 공유기죠. 여기에 이제 VM1하고 VM2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PC 5.1번이죠. 물론 PC는 5.1로 여기에도 공유기로도 연결돼 있지만
223.19 4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습실에도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 셈이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랜이 구성되는데 이 랜의 주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는 이거고, 나머지라는 건 결국은 이 VM웨어 공유기 네트워크가 아닌 우리 실습실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외부에 우리 학교 밖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들에 대해서는 이리로 가라 하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는. 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5.2는 누구냐 하면 5.2의 호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내부에 공유기 내부에 가상의 5.2번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리로 가면 된다 하는 거고, 그 공유기의 인터페이스에 보면 5.2가 있고 이게 이제 가상 공유기죠. 가상 공유기에 보면 이게 라우터로서 그쪽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우리가 그린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스위치고 라우터를 따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에서 라우터가 있어서 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가 5.2인 거지. 여기가 얘네들이랑 스위치에 연결된 얘네들이랑 같은 랜상에 속하는, 그래서 이 랜에 연결된 그 인터페이스가 5.2가 되는 거죠. 그리로 가면 거기서 또 라우터의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나갈 수 있다. 라우터에서는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VM웨어의 가상 공유기인 셈이죠. 그렇게 이제 가서 그러니까 VM1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려면 여기로 가서 여기서 라우터 타고 다른 데로 간다. 그 의미입니다. 거기로 가기 위해서 이제 뭐 다 ENS160밖에 없잖아요. 우리 VM에서는 그 인터페이스 통해서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라우터의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트 프린트, IP 라우트 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9.18.5.2라고도 써있지만 여기는 바이어 해서 어디로 경유해라. 그 다음 갈 곳이 여기란 뜻이에요. 바이어라는 게. 네, 경유지가 여기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ENS160, 디바이스 ENS160 이 인터페이스 써라. 그 다음에 소스 이 주소가 바로 이 ENS160 어댑터의 주소죠. 그러니까 주소까지 다 그 완전히 준 거죠. 물론 ENS160 디바이스에 설정되어 있는 주소가 이거긴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생략을 했는데 여기엔 그것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IP에서는 사실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로 가라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어디로 가라에 이게 어디로 가라고 여기서 나가라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넥스트 홉, 그 다음에 그 넥스트 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잉 나가는 인터페이스 NIC, 이 두 개가 바로 이제 이것과 이것이 되는데 둘 다 IP 주소로 식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놨다고 IP 주소로 식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ENS11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IP 어드레스 해서 보면 ENS110의 IP 주소 나오잖아요. 그 정보가 있으니까. 그죠? 그 정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썼다고 IP 주소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IP 라우트 쇼 명령에서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그 정보를 친절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아웃고잉 IC IP 주소, IP 주소로 식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여기도 이제 아웃고잉 넥스트 홉에 대해서도 IP 주소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0.0.0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냐면 그 다음 갈 곳이 0.0.0.0이라는 건 그것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주소다 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여기에 0.0.0과는 사뭇 다른 거죠. 여기 보면 세 개의 0.0.0이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0.0.0.0이지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IP 프로토콜에서 이 0.0.0.0이라는 주소는 매우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용도가 다 나왔어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주소로서, 그 다음에 이거는 서브넷 마스크로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넥스트홉으로서, IP 주소로서. 그럼 서브넷 마스크의 의미는 뭐 네트워크와 호스트 부분을 IP 주소가 어떻게 어느 비트부터 구분이 되느냐를 갈라주기 위한 그런 정보니까 이거는 주소는 아니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주소예요. 주소는 주소인데 일반 호스트의 주소가 아니고 뭐예요? 저거는
네트워크의 주소로 표현한 거예요. 0.0.0.0이라는 네트워크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0.0.0.0이라는 네트워크도 그 주소 범위가 어떻게 됐냐는 이 서브넷 마스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0.0.0.0, 25.25.25.0 이러면은 0.0.0.0부터 0.0.0.25까지 주소 범위가 되겠죠. 이것에 의해서는. 그죠? 그러나 0.0.0.0, 0.0.0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되면 아까도 뵀지만 0.0.0.0부터 25.25.25.25까지가 주소 범위가 되겠죠. 서브넷 마스크에 따라서 같은 네트워크도 주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네트워크 주소만 가지고는 그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0.0.0.0은 뭐냐 하면 undefined.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소예요. 이건 특정 주소인데 이런 거 다 특정 주소잖아요, 그죠? 특정 주소인데 이건 네트워크 주소니까 주소 범위를 의미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를 그 비트 수를 판단하기 위한 거였고 이거는 실제 주소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 주소가 0.0.0.0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undefined. 그러니까 딱 지정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주소가 진짜 뭔지 모르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192.168.5.10이다. 그러면 얘는 이 주소 범위에 속한단 말이죠. 그죠? 이 주소 범위에 속해요. 그죠? 그러면 이 목적지에 대해서는 넥스홉이 어떻게 되냐? 이 경로 정보에 의하면 넥스홉이 어떻게 돼요? 목적지가 192.168.5.10인 경우에 목적지가 192.168.5.10인 곳으로 내 PC에서 내 PC가 아니지 VM에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갈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라우팅을 할 때 라우팅 테이블은 경로를 어떻게 가르쳐 준다? IP에서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 갈 곳을 정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 갈 곳이라는 거는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 다른 네트워크에 있다. 다른 네트워크로는 바로 갈 수 없다. 그 다음 갈 곳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현재 이 위치에서 서울역을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죠. 일단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갈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갈 곳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 그러면 목적지가 192.168.5.10인데 나는 192.168.5.128인데 같은 네트워크에 다른 네트워크에? 같은 네트워크죠. 그렇다면 그 우리가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 5.128에서 5.10까지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인다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5.128에서 5.10까지 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같은 네트워크를 움직여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제일 좋은 데는 어디예요? 5.10이죠.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굳이 뭐 5.20으로 가거나 5.30으로 갈 이유가 있어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한테? 그럴 이유가 없지. 걔네들 가봐야 또 딴 데로 또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가야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고 한 칸 떨어진 녀석이 징검다리가 여기서 50cm 떨어진 징검다리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쫙 있어. 같은 네트워크 안에. 그러면 5.1번부터는 하는데 그럼 5.20번 징검다리로 갈 필요 있어요? 없죠. 5.10으로 그냥 한 번에 띄면 되잖아. 그런데 그럼 저기다 5.10이라고 쓰면 되겠나? 넥스홉을? 여기다가 5.10으로 가라고 쓰면 되겠나? 아니. 5.20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 얘도 이 범위 안에 들잖아. 그럼 여기에 또 5.20 또 써요? 또 5.30은 어때? 걔도 이 주소 범위에 속하면 여기 또 5.30을 써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저 주소 범위 안에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다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니까 undefined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뭘로? 목적지 주소가 바로 그거다.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바로 저 0.0.0.0의 의미고 윈도우즈에서는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연결됨으로 표현했죠. 연결됨. 넥스홉이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니까 목적지가 바로 이제 넥스홉을 가면 목적지다 하는 의미다. 그랬죠. 그죠?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영상 그 부분만 찾아서 돌려보면 돼요. 0.0.0.0이 그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것을 이 IP 라우트 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기에는 이제 요거죠. 스코프 링크. 이 스코프 링크라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그 범위 내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코프 링크의 정의가 같은 네트워크 안에, 같은 링크 안에, 여기서 링크라는 건 서로 직접 연결되는 대상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스코프가 그 링크 안에 있다. 같은 랜 안에 있다. 연결됨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나 다른 의미가 아니고 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또 연결됨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윈도우즈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25.25.25.25는 슬래시 24로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얘기를 다 했죠. 그죠? 여기서 32비트의 서브넷 마스크 중에서 앞에 24비트가 1이고 뒤에 8비트가 0임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죠? 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프리픽스라고 표현합니다. 프리픽스라는 뜻이 뭐냐면 접두어라는 뜻이거든요. 프리라는 게 앞에라는 뜻이고요. 픽스가 고정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IP 주소 중에 이 IP 주소 중에 이 숫자만큼의 앞이 고정이다. 이 숫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주소 32비트 중에 24비트가 고정값. 이 고정값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네트워크 주소라는 뜻이지. 그럼 변하는 값은 뭐예요? 나머지 8비트는 호스마다 다른 값이지. 이 고정값이 네트워크 주소 24비트고 나머지 이 부분은 다른 녀석들이 그러니까 각각 호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프리픽스라는 것의 의미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프리픽스라고 그러고 이 숫자를 프리픽스 렌스. 도대체 몇 비트가 만큼이 th 렌스. 몇 비트만큼이 프리픽스냐? 24비트만큼이 프리픽스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라우트 소스까지도 여기는 표현이 되는데 이 라우트 소스라는 건 뭐냐면 의미가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경로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이제 라우트 소스라 경로의 소스라는 뜻이죠. 이 라우트 마이너스 n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죠, 그죠? 생략이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라우트 마이너스 n을 쓰는 것보다는 IP 라우트 쇼를 쓰는 것이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IP 주소도 이렇게 나와주고 친절하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 정보가 설정이 됐느냐, 이 정보의 설정 근거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프로토 DHP라고 돼 있고 여기는 프로토 커널이라고 있어요. 둘 다 이제 뭐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것이 됐다고 돼 있는데 커널은 뭐 그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나의 IP 주소가 설정이 되면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가 내가 설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 IP 주소가 속한 주소 범위가 나오니까 그 주소 범위에 대한 경로는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서울시 구로구청동 60에 160이라는 학교 주소가 여기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동네 주소들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 경로는 내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프로토 커널이고요. 커널이 이제 운영 체제의 그 핵심 부분이죠. 그 다음에 프로토 DHP는 이제 DH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게 됐다 하는 거죠. DHP라는 프로토콜은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죠. DHCP. 그러니까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뭐 이런 설정을 할 때 그냥 직접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설정이라는 건 수동으로 직접 그 시스템에 설정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PC들은 그것들을 그렇게 직접 수동으로 설정을 다 해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IP 주소는 룰을 어떻게 정했다고요? 23194.165.51 플러스 테이블 번호 이렇게 수동으로 지정을 한 거죠. 자동으로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25.25.25.0 뭐 게이트웨이 아마도 168.126.63.1 168.126.63.2 뭐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미리 설정을 했어요. 수동으로 설정을 했어요. IP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그러한 정보들이 있어야 IP 통신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IP 라우트 쇼나 아니면은 또뭐 예, 넷셋 마이너스 R이나 이걸로 게이트웨이 확인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cat etc 밑에 그 reserve.conf라는 파일을 봄으로써 네임 서버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IP 어드레스 쇼나 아니면 ifconfig 명령을 가지고 IP 주소 서브넷 매스크를 확인했죠, 그죠? 그것이 이제 IP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야. IP 주소 서브넷 매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네임 서버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이 있어야 IP 통신이 가능한데, 그런 정보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뭐 여기 설정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명령어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예, 이게 또 여기서 ncpa.cpl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앱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ncpa.cpl 하면 이런 창이 뜨죠. 각 어댑터가 여기 쫙 있고요. 즉 윈도우에 지금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댑터들이 쫙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댑터 중에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한 어댑터는 이더넷 3 어댑터예요. 요거죠. 이더넷 3 어댑터. 이것이 이제 우리 실습실이랑 연결되는 어댑터고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IP 정보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요것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속성에서 나오는 창에서 여기에 보면 좀 밑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버전 4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찾았나요? 없어요? 이더넷 3이 없어요? 이더넷 2가 있습니다. 이더넷 2가 있어요? 예. 어떤 걸 찾으면 되냐면 여기 인텔 이더넷 커넥션 예. 이걸 찾으면 돼요. 예, 이더넷 2예요. 예, 그럼 뭐 그 환경이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다르군요. 어쨌든 그 인텔에서 만든 이더넷 랜카드라는 뜻이에요. 인텔 이더넷 랜카드가 이제 실제 실습실에 그 스위치랑 연결이 된 거고요. 어쨌든 그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속성하면 나오는 창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v4 찾았나요? 여기까지? 찾았으면 여기서 속성 해서 보시면 여기에 그 IP 주소, 다음 IP 주소 사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걸 써라. 직접 설정을 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여기 직접 타이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준 겁니다. IP 소스,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그죠? 그 다음에 네임 서버 2개. 다음 뭐 IP 주소 사용,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 이걸 써라 하고 직접 지정을 해줬다 이거예요. 수동으로. 이런 설정 방식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스태틱 설정이다 그래요. 스태틱. 스태틱이라는 건 이제 고정이라는 뜻이죠. 정적이다, 고정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고정적으로 딱 정해주는 거 직접 설정 해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스태틱 설정이다 그래요. 그것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가 있죠. 만약에 여기를 체크를 하면 이 설정은 무효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받게 돼요. 자동으로. 직접 설정이 아니고 자동 설정. 우리가 이거를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아까 썼던 프로토콜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이 DHCP 설정 이것을 자동 설정 이걸 보통은 우리가 유동 뭐 IP 설정이다 이렇게 할게요. 스태틱 설정은 우리가 보통 수동 설정, 고정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P 소스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네임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윈도우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거나 직접 아니면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끔 해주거나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리눅스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설치 과정에서 어땠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만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리눅스가 설치 과정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되게끔 그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 리눅스 VM을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DHCP 서버에 의해서. 그래서 자동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결과가 이거죠. 그 결과가 여기에 보면 프로토 DHCP 여기에 설정된 것들은 다 어떻게 설정됐느냐 하면 DHCP에 의해서 설정됐다. 즉 서버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알려주고 IP 주소도 알려주고 다 한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라우팅 탭을 만든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서버는 어디 있느냐? 그거는 쉬었다가 합시다.